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누군가에겐 일이 그저 경제 활동에 그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취감을 주고 또 삶의 균형을 가져오기도 하죠. 고령화와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시대가 변화한 만큼 일 역시 단순한 노동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일로서 만나게 된 노사 관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노사발전재단 강수영 호남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장 강수영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라고 하면 뭔가 이 노동자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와 기업을 이렇게 상생하기 위한 그런 네. 지원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서 네. 2007년 4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요. 5개 본부와 5개 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곳 전주에 있는 곳이 호남지사고요. 예. 호남지사는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 지역을 총괄하고 있고요. 네. 전북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과 전북 중장년 내일센터, 그리고 광주 중장년 내일센터, 제주 중장년 내일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까지. 네. 지사장님은 이제 전주에서 나고 자라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계시다가 이렇게 전주로 오신 겁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인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네. 태어났고요. 그렇군요. 네, 거기서 태어나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네. 사회생활을 쭉 하다가 예. 작년에 처음 무트로 나와서 그래요? 네, 이곳 전주에서 인생 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인 거고 네. 전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호남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러시구나. 작년 6월 말까지 예. 제주에서만 살았어요. 사회생활도 제주에서 보내셨다고 하니까 네. 제주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은 처음에 YWCA라고 하는 여성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4학년 마치기 전에 이제 들어가서 여성 또 환경 소비자 분야를 이제 중심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요?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이제 2006년에 32살이라는 최연소 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그때 관장이 되신 네,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제 자의적으로 간 건 아니고요. 예. 운영법인에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임명이 돼서 네. 가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상담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주 직업훈련협의회 부회장도 역임을 했었고 네. 또 그 이후에 2013년에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소장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중장년들을 위한 이제 일자리 창출 업무를 했었고요. 네. 또 제주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그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키워드로 쭉 일을 함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어떤 계기점이 있었을까요? 제가 대학 때 사회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사회학을 배우면서 네. 굉장히 이제 재밌게 느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뭐 내가 고용노동 분야에 근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임명이 되니까 예.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제 또래 여성들도 있었고 또 뭐 선배들도 있었고 네. 또 나이가 좀 저보다 이제 어리신 분도 있었는데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아프고 또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제 겪고 또 재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쪽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계기점이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을 하면서 더욱더 사명감이 네. 생겼던 네. 기간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곳에 속해서 여러 가지 뭐 연구도 하고 강의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예. 다양하게 이제 활동도 이제 했지만 2013년도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이제 들어가면서 예. 중장년들을 위한 일자리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제주주가 굉장히 좁은 지역이고 맞아요. 또 기업도 많지 않고 맞습니다. 또 특히나 더 중장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그 센터에 찾아오셨던 이제 중장년 분들이 우리가 갈 만한 일자리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주 지역에 있는 공기업하고 같이 사회공무원 일자리 사업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제주에 오름 아세요? 오름 알죠? 네, 오름이 네. 364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368개입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 더 생겼대요? 네. 368개로 보고가 되고 예. 있고요. 예. 368개의 이제 오름이 세계 자연유산인데요. 네. 그 세계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도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368개 이제 오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안내하고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름 매니저라는 직무를 개발했거든요. 오름 매니저? 네. 연예인들한테만 매니저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예, 세계 자연유산인 오름한테도 매니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야, 이거 네. 발상의 전환이다. 네. 네. 그래서 오름 매니저를 이제 개발을 해서 예. 제주 지역의 그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예. 이제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뭔가 제주하고 색깔이 네. 딱 맞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게 네.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매니저로 활동한 분들도 네.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신중년들이 갈 곳이 이제 많지 않은데 예. 이제 자연 속에서 건강도 지키고 또 환경도 지키고 예, 뭔가 제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역에 가 보면 문화 해설사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네, 그분들하고 좀 유사한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예. 보통 안내나 설명 위주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름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름이 상당히 많은데 예. 관광객들이 이제 자주 이제 다니시면서 좀 쓰레기를 버리시기도 하고 아, 또 이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도 하고 환경 활동까지도 그렇죠. 겸하면서 하는군요. 네네. 이렇게 유해 식물도 제거하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환경도 보존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서 예. 예, 두 배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그 자부심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오름의 매니저는 나야. 네, 내가 그렇죠. 지켜야 돼.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 사명감이 대단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어떤 상 수상하셨는지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일을 잘했다라고 해서 운이 좋게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뭐 도지사 상도 받았었고요.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2015년도에 여성 신문사에서 시상하는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 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어우, 네. 네, 2016년도에는 이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라고 네.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사장님께서도 한 조직의 구성원이고 또 노동자이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좀 지치고 고되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좀 그랬습니까? 지칠 때가 많죠. 지칠 때가 많은데.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뭐 이제는 늘- 말할 수 있다. 늘 에너지가 있는 건 네. 아니니까요. 네. 네.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마 들으셨을 텐데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아. 네.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예. 공감을 잘 못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한 해 한 해가 아니라 하루하루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건강 때문에 체력과 건강? 체력도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뭔가 이제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지나가고 돌아가고 그건 정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처음에 제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 그 주어진 일, 저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네. 근데 점차 이제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기획해야 되기도 하고
또 관리자로서 이제 여러 조직 구성원들 이제 아우르면서 네. 협업도 이끌어내야 되고 네. 또 만능이 아닌데 만능인 것처럼 또 일을 다 소화를 해내야 되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럴 때는 가끔씩 이제 지칠 때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동료들하고 또 퇴근 시간에 가끔 이렇게 노동주 한 잔을 하면 또 풀리더라고요. 그걸 또 노동주라고 네, 네. 부르십니까?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계의 변화, 이런 정책의 변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굉장히 좀 예민해질 것 같아요. 예민해야지 네.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지역 사회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지만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저는 글로벌 환경도 굉장히 다양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시시각각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나 또 기업의 지역 그리고 기업 또 여러 기관들에게 알맞는 정책들을 저희가 또 흡수를 해서 또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또 공부하고 네. 또 같이 뭔가 좀 지역에 맞는 걸로 변화시키면서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또 열심히 귀 기울이고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 이렇게 회사 다니는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것과는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아버지 때는 뭐 토요일에도 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 to 6 워라벨 뭐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면서 이런 근무 환경, 노동 환경이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장님께서도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 크게 이렇게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그 TV를 보다가 예. 혹시 이제 진행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방송사의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MZ 세대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30년 전 회사 생활이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오, 예. 네. 그래서 요즘 생활에서 이제 요즘 직장 생활을 비교를 하니까 이제 뭐 김대리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네. 코로나인데요. 뭐 육아휴직 갔는데요. 교육휴가 갔는데요. 봤어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영상 이제 봤어요. 예, 네. 하고 30년 전 생활로 이제 돌아가면 임산부 근로자가 있는데도 네. 실내에서 네. 예, 그 회사 내에서 그 흡연을 하고 흡연 예전에 네, 많이 했었던 또 걸로 기억합니다. 예. 출산휴가 뭐 한 3일이면 갔다 오면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선심 쓰듯이. 그렇죠. 예. 직장 생활이 뭐 선배가 네. 점심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저는 해장국요, 돈가스요 하다가 선배가 난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그럼 짜장면 통일. 그렇지, 그렇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예. 굉장히 이제 극명하게 지금의 전 사회와 30년 전에 이제 노동생활, 직장생활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라떼는 이러면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처음 막 초년 생활 시작했을 땐 뭐 퇴근을 할 때 상사가 남아 계시거나 선배가 있으면 퇴근할 때 굉장히 눈치를 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야근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칼퇴라는 말이 뭐 무색할 정도로 예. 어떤 유연근무제가 확산이 되었고 또 일생활 균형으로 해서 개인 생활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가 맞잖아요. 네. 뭐 제 주변에만 해도 뭐 퇴근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맞아요. 예. 뭐 특히 뭐 일하는 방식에서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영상 회의로 이제 온라인 회의를 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맞아요. 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견딜 되지?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네, 들어가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회의, 영상 회의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직 문화로 잡혀 있고 또 뭐 워라벨을 통해서 이제 워케이션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하면서 또 휴식도 즐기고 휴가도 즐기는 이런 워케이션 문화까지 확산이 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많이 변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각지대 위치에 있어서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장 생활에서 일 생활 균형이라든지 워라밸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긴 한데 예.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가 의무화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급병가도 아닌 무급병가를 써야 되거나 네. 그마저도 쓰지 못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일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어허. 그런 노동자들이 있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아프면 쉬어야 될 권리가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금 같은 뭐 폭염이 있거나 또는 혹한기에 노동자들의 안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 여건들이 좀 더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예.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업계마다 그리고 업장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우리 그 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들을 또 차별화시키면서 또 바라보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뭐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이라든지 예. 뭐 일터 혁신 컨설팅이나 또 중장년 네일센터에서 사업주 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기업에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예. 기업 방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뭐 차별 조건이라든지 또 안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또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네. 너희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으로 진단이 됐어. 네, 네.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이 네.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이용해봐. 네, 그렇죠. 어때?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네, 네. 모델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사업장에서는 알고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지원 정책, 제도들을 네. 안내를 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그걸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사실상 그 역할을 인사 담당자가 이제 1차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인사 담당자가 뭐 구매부터 회계부터 인사부터 여러 가지 네. 경영 전반의 모든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정책이나 정보들을 이렇게 다 취득하기라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것을 또 이행하려면 그게 또 내일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또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응용이 되지 않는 네. 문제점으로 발생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장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사업장에 이렇게 우리가 제의를 하고 모델링을 만들어줬더니 참 좋은 개선점으로 또는 그런 모델이 되었다라는 어떤 예시가 있다면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장의 이제 진단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고용 계약이라든지 뭐 인사 제도라든지 뭐 취업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이렇게 차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해드리고 네. 또 그 권고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컨설팅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뭐 보수나 또는 퇴직금이나 아니면 이제 뭐 특별하게 받는 수당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급을 좀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그 수당 제도나 뭐 보상, 복리 후생 이런 네. 부분들의 차이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네.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속 이제 기간제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정 뭐 2년 이상이 되면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이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드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노사발전재단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줘야 하지만 이제 철저하게 경영자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개선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노사발전재단에서 여러 가지 뭐 공적 자금이 투영되는 아니면 뭐 나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제공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중장년 내일 센터에서 예.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해드린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 중장년 내일 센터에서는 사업주들을 이제 찾아가서 사업주 지원 패키지라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사업주 지원 패키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사업주들이 이제 기업에서 근로자가 정년이 되면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고용을 할 이제 의사가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이제 이분을 계속 고용을 했을 때 계속 고용 장려금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아, 네, 예를 그럼- 들면 촉탁직을 좀 말하는 건가요? 촉탁직으로 예. 예,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계속 고용을 하더라도 네. 하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이라든지 네. 인사 규정 같은 것들이 제대로 다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대규모나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노무사라든지 자문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게 제도 정비를 하는데 맞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그게 어려워요. 아하, 예. 그렇군요.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시고 예. 또 그게 정비가 돼야지만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료로 노무사들을 보내드려서 이제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뭐 요즘은 뭐 AI 시대다 보니까 예.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AI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직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량들을 이제 작은 기업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교육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량 강화를 하는 교육이나 법정 의무 교육 같은 것들을 저희 재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뭐 언급이 됐지만 요즘 젊은 노동자들의 가장 큰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이라고도 하죠. 이건 역시 뭐 사람마다 회사마다 기준이 참 다를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잘 갖추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지 우리 지사장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요즘은 다 워라밸 시대라고 해서 네. 예, 젊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중장년 내일 센터를 찾아오는 이제 중장년층 근로자들도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 그렇군요. 네 워라밸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요구도가 네. 굉장히 높아졌어요. 꼭 젊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요구는 그렇죠.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말에 근무한다 그러면 저는 안 갈래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장년층들도 그렇죠, 그게 그렇죠. 당연한 거죠, 사실은. 네, 네. 돈보다는 나는 워라밸이 네.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 상담자들이 네,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일 생활 또 일과 또 이제 가정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하거나 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네. 회사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네. 그런 기업에서 그렇게 일 균형,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그런 제도들을 지원해주다 보면 네. 장기 근속자도 늘어나고 맞아요.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네. 먼저 이렇게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만 생각했던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네, 근무의 형태를 다양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네,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해주면 네, 오히려 노동자도 좋고 또 기업에서는 생산성도 네. 더 증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이것도 네, 네. 참 잘 고민해보고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오히려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 보통 요즘에는 중소기업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물론 그게 구인 구직의 미스매칭 현상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이제 워라밸, 이제 일 생활 균형적인 지원 제도를 네. 좀 많이 만들고 또 우리는 이런 복지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관심 갖는 구직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예, 생각합니다. 재단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노사 관계를 잘 이렇게 향상시킨 그런 기업에게 뭐 포상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나 뭐 이렇게 마련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네.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네. 대한민국 일생활 우수 기업.
제도이라고 해서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를 올해 도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정부와 경제 단체에서 합동으로 해서 네. 같이 이제 시상을 하게 되면 선정패와 선정증 인증서를 이제 드리게 되고요. 예. 더 중요한 게 혜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선정되고 3년간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받게 되고요. 오. 네, 그리고 대출 금리라든지 또 행정, 금융상의 예. 우대 혜택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7월 17일부터 이제 8월 말 이달 말까지 지원 그 기간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잘 이제 우리 회사는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신청을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이런 장기 근속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어떤 그 노동자에게는 중간에 내가 일을 해보니까 뭐 불혹의 나이를 좀 넘어서 뭔가 다른 일을 내가 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뭔가 나는 가정도 있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경력도 있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뭔가 노사발전재단의 뭐 프로그램이 혹시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혹시 진행장님의 예. 생각은 아니신 거죠? 저는 좋습니다, 회사가. 네. 보통은 이제 40세가 불혹의 나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불혹의 나이 되면 예.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나? 또 네. 새로운 길을 가볼까라고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네. 저희 센터에 또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40대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 센터가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40세 이상의 중장년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 예. 중장년 내일센터를 찾아오시게 되면 생애 경력 설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회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예, 상담이라든지 또 뭐 내가 어떤 직업 흥미가 있는지 어떤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이런 네.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이제 오시게 되면 그런 진단도 같이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컨설팅이나 네. 또 재취업 교육, 또 맞춤형 취업 지원까지 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꽤 되죠. 잠시 일하러 왔다가 삶의 터전을 우리나라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또 이렇게 터를 가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재단에서 이제 고용허가제로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시게 될 때에 저희가 사전에 이제 소양 교육을 통해서 어떤 한국의 이제 문화라든지 네. 그런 이제 뭐 정서라든지 법과 관련된 이제 기초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교육 이후에 사업장으로 배치되기 전까지 업무 전반에 관한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네. 또 배치한 이후에도 또 이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지 그 사업장 또는 이제 한국 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예,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더 역점을 두고 하려는 사업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뭐 직장 내 고충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노조가 있는 기업이라면 노조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노조가 없이 그러니까 미조직 근로자라고 하는데 예. 미조직 노조에 가입이 되지 않는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 상담이라든지 맞아요. 법률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노동부와 이제 저희 노사발전재단이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라는 걸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로자 이음센터. 네. 그래서 전국 6개 지역에 설치가 됐는데 네. 이제 호남 지역에는 지금 광주 근로자 이음센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뭐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또 이제 방문 상담도 받고 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어려우신 분들은 노동 SOS를 찾아보시면 네.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문제나 노무에 관련한 고충들을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일이란 우리 삶에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사장님께서 일을 정의하자면 일이란 땡땡이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예. 저에게 일이란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예, 가슴이 뛰고, 내가 좀 삶을 좀 더 열심히 충실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모티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지사입니다. 예, 전남북, 광주, 제주를 다 아우르는 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과 또 포부의 한 말씀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가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까지 이렇게 광역에 걸쳐서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좀 특색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고용노동 서비스를 또 개발하고 밀착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경력을 가진 은퇴자나 중장년 그리고 경력을 보유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자산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진짜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이라는 이 큰 단추를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채울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